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들은 또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이 무제한급여와 제한급여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이 비육돈에서. 이 무제한급여라면 일당직체량이 굉장히 올라가 있는데 반해 이 사료 요구는 좀 높아집니다. 그래서 농장에 사료가 좀 많이 드는데 이 제한급여라면 일당직체량은 좀 떨어지긴 하지만 이 사료 요구는 좋아지죠. 근데 우리 농장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급여를 하고 있지만 약간 제한급여식으로 중간중간 사료를 꼭 떨어뜨려요. 사료통 청소한다는 뭐 의미도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실제 그 사료통이 비면서 사료를 싸우고 먹게 되니까 이 사료 그 콘슬러 아래로 사료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료 비우는 시간을 좀 최소화해서 돼지가 다시 사료 먹을 때 싸우지 않게 해주는 것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액상사료를 제한급여하는 농장인데 보통 액상사료는 대부분 다 제한급여를 하게 수밖에 없잖아요. 네, 세 번, 네 번 주게 되니까. 세 번은 더 많이 한 5번, 6번 주게 되니까. 근데 이 동영상을 보면 이게 한 번에 다 먹지를 못하니까 나머지 돼지들은 서서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한급여를 하더라도 이 급이통이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이런 스트레스 좀 덜하고 모든 돼지들이 사료를 잘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런 스트레스들이 액상사료를 급여하는 농장에 보면 위궤양이 좀 많아요. 이런 것들이 좀 스트레스가 위궤양을 좀 많이 일으키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액상사료를 급여하신다 그러면 어차피 제한급여밖에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사료통 자체를 모든 돼지들이 다 한 번에 먹을 수 있게 좀 해주시면 생각보다 싸우지 않고 사료 허실 없이 잘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방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하나를 덧붙이자면 만약에 한 번에 액상사료를 급여할 때 제한급이다 보니까 그때 사료를 주고 그 사료가 다 떨어지면 더 이상 이제 다음 시간까지 사료가 없습니다. 근데 방금 보이는 동영상처럼 일부 돼지들이 공간이 없어서 못 먹게 되면 또 위축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제 그런 돼지들은 또 나중에 계속 처지게 되는 그런 불상사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액상사료 급여하는 농장들은 모든 돼지가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확보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방금 이제 사료 이제 무제한급여와 제한급여도 말씀해 주셨는데 또 사육 밀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특정 우리가 돈사 안에 돼지를 너무 많이 집어넣게 되면 밀사로 인해서 뭐 폐사도 증가하고요, 질병의 어떤 전파도 증가할 뿐더러 또 사료 요구율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적정 사육 그 밀도를 꼭 지키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거의 0.7? 그죠? 근데 요즘은 돼지가 또 워낙 크게 크고 빨리 크다 보니까 설계하실 때 0.8에서 0.9 정도까지는 설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비육동 기준으로 방금 말씀해 주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10kg당 0.1제곱미터라고 저는 이제 제한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돼지가 들어와서 뭐 70kg에 들어와서 100kg까지 큰다고 하면 마지막 크는 기준으로 해서 0.1, 10kg당 0.1 계산하면 대략 비육도는 그렇게 계산하면 한 1.1제곱미터인데 그러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쉽지는 않고 0.9는 최소한 나와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폐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유하고 출하 때까지 아예 폐사가 없을 수는 없는데 이제 그 전체적인 폐사율을 낮춰야 자돈이 출하 때까지 사료를 많이 먹고 갑자기 죽으면 그 사료비를 쉽게 얘기하면 다 이제 버리게 되는 낭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폐사율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폐사율을 낮추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그리고 또 전체적인 폐사율을 낮추는 게 가장 좋지만 특히 육성 비육 구간 사료를 이미 많이 먹은 돼지들에서 폐사가 높을 경우는 그 사료 요구율을 많이 떨어뜨리기 때문에 사료 요구율을 위해서라도 폐사를 잡고 또 육성 비육 구간의 폐사를 최대한 줄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제가 지금 3개의 시나리오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자돈, 육성, 비육 구간 총 이후에서 출하 때까지 토탈 폐사율을 8%인
A, B, C 상황을 했고요. 네. 또 자돈사, 육성사, 비육사 폐사율을 좀 다르게 분배를 해봤었습니다. 네. 그랬을 때 A 상황은 이제 자돈 폐사율이 가장 높은 상황이고요. C의 경우는 이제 가장 낮은 상황인데요. 보시면 이제 C 농장의 경우는 이제 비육사 폐사 가장 높은 상황인데요. 네. 같은 전체 폐사율은 동일하지만 비육사에서 폐사가 많이 났을 때 엄청나게 이제 사료 요구율에 손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질병, 뭐 육성 비육사에 질병이 터지지 않는 이상은 자돈사에서 최대한 그 비육까지 출하 못할 때에는 빨리빨리 도태를 시키는 게 네, 사료 맞습니다. 요구에 도움이 아까 되겠네요. 네. 이전에 그 네. 양승현 수의사님이 그 자돈 시기에 한번 걸러야 된다고 네, 말씀했잖아요. 그 부분이랑 일맥상통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꼭 걸러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병이 네. 사료 요구에 영향을 충분히 미칩니다. 네. 뭐 PRRS를 뭐 대표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호흡기, 소화기 질병들이 있는데요. 어떤 질병이 또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점검해봐야 돼. 개인적으로 이제 폐사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회장염이 사료 요구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농장에 가보면 실제 자기 농장에 회장염이 없는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진단해서 체열을 해보면 항체도 있고 PCR 검사를 항원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단을 하면 당연히 있는 건데 육안으로 봤을 때 회장염 병변이 없어서 자기 농장에 회장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농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 농장의 그 사례를 보여드릴 테니까요. 한번 보시고 회장염이 어떻게 육안으로 좀 확인할 수 있는지 좀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회장염에 대한 호발일령은 100일령? 100일령의 분변 상태를 보면 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동영상 보면 100일령 자돈인데 들어가서 보면 이 분변이 꼬들꼬들한 게 아니고 형태 없이 약간 초콜릿색으로 팍 쏜 게 있습니다. 네, 이런 분변을 그 육성사 들어가서 육성 비육사에 들어가서 보신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회장염이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 그 일령 때 항생제를 투약하거나 뭐 이전 일령에 자돈사에다 회장염 백신 한다면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되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 번은 육성 비육사에 들어가서 내 돼지의 분병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우리 농장의 회장염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는지 없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밖에서만 보지 마시고 좀 안에 들어가서 돼지의 똥 상태도 좀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농장은 회장염 백신을 하는 농장인데 자돈사마다 다 이렇게 음수투약기가 달려져 있어서 음수투약기를 통해서 회장염 백신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또 액상사료에까지도 급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액상사료에도 넣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물어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게 실험도 하지 않았고 뭐 허가 기타 등등 안 돼 있다고 해서 못했는데 현재는 이제 액상사료에도 회장염 백신을 넣어서 급여할 수 있으니까 생각보다 좀 손쉽게 회장염 백신을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다비육종에서 이 GP 네. 농장들, 네. 일반 PS 농장의 네. 후보돈을 공급하는 GP 네. 농장들도 지금 회장염 백신을 대부분 하고 있나요? 그죠. 저희 종농장에서도 회장염 백신을 다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 종농장은 어차피 올인오랏이 잘 되고 하기 때문에 또 항생제 일부 컨트롤이 있어 농장 안에서 회장염의 증상이나 이런 거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분양 후에 이제 급성 출혈성 회장염 때문에 이제 70일령에서 100일령 사이에 백신을 지금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 회장염이 과거에는 사실 별로 그렇게 이슈가 되지 않았다가 네. 이제 고위생동군을 이제 분양하기 시작하면서 종돈장들이 그러면서 급성 출혈성 회장염으로 갑자기 후보돈들이 죽는 네. 그걸로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급성 출혈성 회장염에 대해서 많은 농장들이 인지를 하고 또 후보돈한테 백신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양승현 수의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육성 비육 구간에 설사하는 것도 이제 급성 출혈성 회장염은 아니지만 만성 회장염으로 인해서 폐사는 안 일으키지만 증체량을 떨어뜨리고 요구율을 이제 증가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꼭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회장염, 만성 회장염에 대해서 만성 회장염이 있는 농장에서 회장염 백신을 했을 때 안 했을 때 사료 요구율 차이를 지금 보여주는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보시면
만성 회장염이 있을 때 이제 회장염 백신을 했을 때 사료 요구에도 굉장히 큰 이점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장에서 만성 회장염이 있을 때 특히 회장염균이 이 장내에서 약간 좀 뭐라 그러죠? 위막을 형성하잖아요. 네. 똥에서 갈색깔의 약간 위막들이 형성돼서 나왔다 그러면 약간 만성 회장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또 똥에 점막이 있지?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농장에 회장염이 있는 거니까 이에 맞게 수의사를 불러서 진단을 받으시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받으신다 그러면 사료 요구율도 개선시키고 농장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이제 급성 출혈성 회장염이 막 이슈가 됐을 때 네. 만성 회장염에 대해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저희 도축장에서 여러 마리 출하되는 비육돈들의 그 회장 네. 부분을 이제 절개해서 점막 상태를 본 적이 있었는데 티는 안 나지만 네. 쉽게 말하면 부검했을 때 점막에 비유되는 어떤 그 회장염의 증상이 네. 증식성 회장염이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설사 분변도 물론 육성 비육사에서 확인하면서 만성 회장염을 의심해 볼 수도 있지만 별로 티는 안 나는데 충분히 내적으로는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을 꼭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농장들이 다 회장염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에 맞게 대처하신다면 사료 요구율도 개선시키고 하실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리를 해야죠. 제가 정리를 할까요? 김정희 선생님 정리할까요? 양승규 수인사님이 그래요?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돼지 1kg 증체 사료율의 품가를 반드시 좀 확인하셔서 농장에서 효율적으로 사료를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능력이 뛰어나면 좋겠습니다. 이 자체 선발과 자가 채취를 하시는 것보다는 사료비가 높아지는 시점에서는 자가 채취와 자가 선발을 자제하고 능력이 뛰어난 종돈을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생시 체중을 높여서 비육까지 사료 요구를 개선시켰으면 좋겠고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료 허실. 이거 10%만 줄여도 생산원가 5에서 10%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 허실 꼭 관리 잘 하시고 돼지가 꼭 그 사료통을 쳐서 먹을 수 있게끔 관리를 해주시면 농장에서 사료 요구를 개선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비육사의 제한급여를 잘 하셔가지고 그 사료 요구를 개선하셨으면 좋겠고 김정희 수의사님 얘기했다시피 사육 밀도를 줄이시면 사료 요구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육사의 사육 밀도를 반드시 좀 줄여서 관리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돼지를 키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폐사율을 감소시키는데 자동사 폐사율보다는 비육 육성사 폐사율을 감소시켜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사료를 먹고 폐사하는 부분들을 줄이시면 사료 요구를 개선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만성 회장염. 이걸 예방하면 사료 요구를 개선할 수 있어서 이 만성 회장염 같은 경우에는 농장에서 정확히 진단하고 이에 맞게 뭐 백신을 사용하든 항생제를 사용하든 잘 컨트롤 하신다 그러면 농장의 사료 요구를 개선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 끝났네요.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워낙 이제 네. 좋은 자료도 보여주고 서로 네. 이제 좋은 얘기도 나눠서 네. 이것만 잘 지켜도 충분히 높은 사료 단가에서 네. 사료 요구를 낮춰서 농장의 생산비를 낮출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사료비가 더 오를 거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좀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농장에서 사료 허실, 사료 요구를 잘 관리하신다면 농장의 생산 원가를 줄여서 돈을 더 잘 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돈플래너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